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그랑 주점 주모 이상수라고 합니다. 책을 처음에 발간하고 났더니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 이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서 놀랐고, 또 술을 또 한 방울도 못하는 비주류가 또 주점을 냈다 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신라문화재 101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게 수요일 오후에 수학이 영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쌤이 들어오셔서 혹시나 참가할 사람 있냐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저희 학교에서 저 혼자 갔어요. 수학하기 싫어서 갔는데, 가서 우연하게도 산문부 장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글을 써야 하는 팔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이게 아주 이제 웃긴 계기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상수 작가의 책 말씀하셨을 때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어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라그랑 주점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필집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수필을 쓰고 있지만 선생님 작품에도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자마자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집필하신 도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그랑 주점은 사실은 술집이 아닌 건 다 아시겠죠. 라그랑 주라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발견한 우주에 있는 점을 말해요. 라그랑 주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점이 우주에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끌려가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것들이 머무르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라그랑 주점이라는 단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망고에 제 책을 광고해 주는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라그랑 주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수필은 삶과 늘 연결돼야 되는 장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사람의 간섭을 좀 힘들어하는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랑 주점은 사람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간섭 아닌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한 30년 지기가 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있어요. 제가 뭘 하든 저보다 어리면서도 제 언니 노릇을 하고 뭘 다 지도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이에서 조금 나는 나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좀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울산문협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오늘 함께 오신 분 계신데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물리세요. 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3년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선정 도서로 선정되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은 제가 수필 공부를 아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다는 게 10년이 넘게 공부를 했고, 주변에서 이제 수필이라고 하면 또 다른 장르에 계신 분들은 수필은 잡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일상을 쓰는 게 잡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수필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약간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필을 그러면 신춘문예를 통과하면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약간의 그런 자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필을 써서 수필, 정통 수필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긴 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수필을 쓰고 있지만 이런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수필이라는 양식에 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작가님께서 왜 수필을 쓰게 되었는지 계기를 설명해 주시면 대중들의 관심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필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체험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면 잘못 쓰면 일기가 되고요. 또 잘못 쓰면 자랑이 되고요. 또 잘못 쓰면 이게 뭐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은 수필이라고 하면 형식이 없고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수필이 형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기승전결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만 좀 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감동을 받을까 하는 그 구성을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아, 시작을 이렇게 해야겠다. 가운데는 이런 외부화술을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났을 때 그래 어쩌라고. 그건 네 얘기잖아. 나는 네 얘기 듣기 싫어. 이런데 보통 독자들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수필을 어떤 수필을 읽으면 지식을 얻거나 감동을 얻거나 아니면 뭐 공감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따뜻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 못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논리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수필이라는 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쓸 때. 그래서 이제 라그랑주 좀 한 편을만 보자면 균형,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간섭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책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나누고 남의 집에도 찾아가고 대문이 열려있고 불쑥불쑥 가서 뭐하노? 막 가고 막 이런 세대라서 글 속에는 전체적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되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결국은 따뜻한 마음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은 쓰다 보면은 내 얘기를 통해서 나도 그랬어. 맞아. 우리 때는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게 수필이 그냥 자기 얘기만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나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어.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수필 같아요. 수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죠?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과연 뭐 잘 없잖아. 요즘 너무 힘든 삶이라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꼭 읽어보고 싶죠? 네. 나중에 오늘 또 꼭 포스트잇 많이 작성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작가님, 수필집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께서 평소에 또 그죠? 글을 쓰실 때 모티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필은 모든 것이 다 모티브가 돼요. 사실은 저는 드라마도 열심히 봅니다. 책도 서술책도 많이 보고요. 읽고요. 또 시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필은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뭐 크고 화려한 것은 자랑이 되니까. 그래, 니 잘 사는데 우리가 시간 내가고 니 자랑 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수필에 보면 나 이렇게 어려웠어. 나 힘들었어. 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겪은 것을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난 잘 헤쳐나왔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꿈에서도 소재를 찾아요. 꿈에서도 소재를 찾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거짓말 게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게임이 뭐지 들어봤더니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사실 무슨 그룹의 회장 딸이야.
나 근데 이게 하기 싫은데 나 그냥 심심해서 다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그럼 남자가 앞에 앉아서 그래, 나 오늘 먹는 거 내가 다 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 하얀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이 울산 매일신문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글을 싣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짓말 게임이라고 실었는데 밖에 보니까 거짓말의 색깔이라는 책이 부산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모티브가 돼요. 아, 우리 오늘도 왜냐면 북토크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작가 스님들 많이 오셨는데 또 이걸 통해서 모티브를 잡아서 또 글을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번 작품을 집필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작품에 또 영감을 준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고, 또 제가 이 표지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책 표지. 그죠? 표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신있게 잘 썼으면 책 제목이 없고 이상수술 필집이냐.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이상수술 필집도 조금 더 크게 키울까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실물을 본 게 아니고 그 출판사에서 보내준 거를 PDF를 보다 보니까 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얘기했더니 출판사 잘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큽니다. 네, 깨갱 알겠습니다. 네, 저 라그랑주즘은 도안이 라그랑주즘이에요. 저분이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 라그랑주즘 이제 저분이 이제 가서 이제 할 때 사실은 라 시작할 때 저기가 좀 동그라미 그릴 때 잘못된 거예요. 실수. 근데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첫 글자가 나오면 실수를 하면 다음 글자를 보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안이 라그랑주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문학나눔도서에 선정된 걸 보니까 라그랑주점이 아니고 이상수수 필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어디 가버리고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이번 작품을 집필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또 그 영감이 준 일화, 그거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집필할 때 1화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했잖아요.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우체국을 가요. 이번에는 꼭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이제 가면은 동네에 이제 우체국이 조그만한 우체국이 있어요.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못 가요. 부끄러워서. 또 왔냐고 할까봐. 그래서 이웃 동네를 갑니다. 또 다른 동네를 가고 그래서 한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다음에는 이제 뜨뜻하게 가죠. 책을 이제 붙이러 가니까. 네, 그래서 글 쓸 때는 주로 이제 보통 분들은 언제 쓰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르신할 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대답은 항상입니다. 항상 써요. 정신이 맑을 때. 모든 일을 정리를 하고 제일 맑은 시간에 글을 써요. 그래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글을 생각하죠. 수필을 생각해요. 저걸 내고 나니까 보통 수필은 건너가는 장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됐으니 다른 걸 써보세요. 시를 써보세요. 저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수필은 문학은 될 수 있지만 뭐 그렇잖아요. 이제 시를 쓰세요. 소설을 쓰세요. 저는 뭐 수필을 그냥 끝장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수필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니까 부산 문학상에, 부산 해양문학상에도 보니까 수필만 안 뽑힌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계속 도전 정신이 해양문학상까지도 미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수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의 작은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소재가 먼저 보여요. 소재가 먼저 보여요. 들리시죠? 예. 네, 소재가 먼저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보다가 거짓말 게임, 저거 얘기 되겠네. 네, 아까 앞에 보니까 도서관 앞에 무슨 김자매 부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작품이 되겠군. 그래서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감이 와요. 네, 소재를 제목을 들으면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공작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제 보통 보면은 공작은 화려한 앞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날개를 펼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미세한 진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해도 이 공작이 앞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암컷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작의 뒷모습으로 뭘 쓸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했죠. 하다 보니까 공작이 저 앞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쉴 틈 없는 뒷면의 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퇴고를 했습니다. 공작의 뒤편이라고. 네, 숨은 노력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작이 춤을 추는 거더라고요. 날개를 펼치고 암컷을 향해서. 근데 이게 이제 공작이 4년이 좀 지나면 털이 난대요. 허리깃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정도를 더 사니까 이제 야생에서는 먹이도 구해야 되죠. 구애도 해야 되죠. 너무 힘든 그 구애 과정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이 떠올랐어요. 네, 아유, 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어릴 때는 친정 엄마가 그랬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둔하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한두 살 많았어요. 전 키도 작았고 맨 앞에 앉았고, 그러면은 조금 큰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저희들은 또 중학교도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소풍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밤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엄마의 말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집에 오느라 이 말을 항상 듣고 자라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뭐 밤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런 걸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못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잘 놀아주고. 네. 스트레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학년쯤 되니까 이제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사람에게 관심 별로 없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이제 개미나 보고 또 뭐 나무잎이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저 친정엄마가 저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를 하면 아이고 잘했구나. 언니는 맞이라서 늘 혼났거든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저는 뭐를 잘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심지어는 배추를 절여서 소금을 뿌려놔도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러면 이제 친정아버지가 그래요. 그거 그냥 소금 뿌리면 되지 뭐 그래 어렵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 소금이 얼마나 어렵다고 뿌리는 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이제 또 말주변이 그때는 잘 없었어요. 친정아버지 말이 늘 사람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이래서 그걸 듣고 자라다 보니까 또 결혼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뭘 하면 할 줄 모르니까 네 이거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찌 자는 저렇게 대답도 참하게 하노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저희 형님이 또 다행히 좀 말씀이 좀 많은 분이었어요. 뭐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면 어머니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아이고 자는 말도 이쁘게 하네 막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또 저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요. 잘못해도 아유 잘했다. 이런데 지나고 보면 다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잘했다며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일단 그 스트레스는 잘 없고 제 마음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끔 올라올 때는 욕심을 낼 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제 능력보다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할 때 스트레스가 올라오니까 저를 그냥 내려놓고 아까 제가 오랫동안 응모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게 돼요. 이제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럼 다음 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법을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글 쓰고 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저 혼자 나는 최선을 다했었어. 그러고는 던져버리고 다음 작품을 생각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잘 없는 편이고 철딱서니가 아직 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맞죠? 남편이 늘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덕이라고 그때 남편 오셨습니까? 함께 오셨습니까 혹시? 돈 벌러 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네. 토요일까지 돈 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 많네 더만. 네. 네 작가님 요즘 그 최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이슈나 또는 주제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저한테 동행을 해주시고 울산에서 세 분이 같이 오셨는데 같이 우리가 책을 같이 함께 읽자라는 걸 이제 시작해서 7월 달부터 읽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건 태백산맥을 같이 읽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읽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참에 우리가 같이 읽자 이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아리랑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좀 이제 잘 올라와요. 애국심이라고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싹 올라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에 가면서 이회영 독립운동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분의 기념관을 가게 된 거예요. 우연하게.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보니까 이분들의 이 노력을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리랑하고 연결되어서 이회영 독립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노력, 또 좀 며칠 있으면 또 광복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작의 뒷모습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구나.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가치관이 거의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라그랑 주점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이 또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가치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독자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 경상도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남이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놈이다. 우리가 남이가 저 그 말 좀 사실 좀 껄끄럽거든요. 남이지 뭐 남편도 남인데 그죠? 남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울산 양정 작은 도서관에 상주 작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관장님이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린 다 식구다 이거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커피 타줘, 오는 사람마다 식사하셨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얘들아 간식 줄까, 이런 환경에서 제가 4월달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5개월째 하다 보니 저도 서서히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잘 옆에를 잘 안 돌아봐요. 친구가 전화 와요. 뭐해? 커피 한잔 할래? 미안. 나 이거 해야 돼. 나 지금 이거 글 다 교정 다 봐야 되니까 미안해. 하고는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좀 깍쟁이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기, 제 인상이 좀 어렵대요. 다가가기 힘들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니 청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침범을 많이 해요. 이게 나 애정이야, 관심이야, 이렇게 해서 막 침범을 하는 것을 좀 그만 스탑했으면 좋겠다.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저는 같이 사는 아이들이지 제가 우리 아이라고 해서 막 간섭하고 이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다정한 성격이 못 되어가지고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약간 그래서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야 빨리 신부를 구해서 색시를 구해서 너희들 거는 좀 해결을 해 이런 약간 주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지만 한 편을 다 읽으면요, 책 다 읽으면 엄마와 아버지의 그 오지랖이 보여요. 그래서 엄마도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일은 남겨두고 나무 집에 가서 파 따듬어 주고 또 콩 골리면 또 콩 고르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한 번은 엄마가 편찮으셔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깨밭이 풀이 막 나고 하니까 엄마 주인이 없는 엄마 밭에 동네 친구분들이 밭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가면 아버지를 불러서 야 한잔 하고 가 있어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말씀 속에, 책 속에 우리가 여기 보면, 김영식 우리 수필가님께서 해설에서 놓은 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가의 사유는 낯설고 불편하면서 다정하다.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아까 까칠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약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지만 까칠하지 않으실 것 같죠, 그죠? 다가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작가님의 추후 집필 예정인 그런 작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그랑주즘은 사실 정통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가기 힘든 분도 있다고 물론 굉장히 잘 쓴 수필이라는 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이제 앞으로는 발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발표하고 있는 글은 좀 가벼워요. 정통 수필이라고 보다는 미셀러니 같은 약간 가벼운 그래서 다음 글은 아무래도 좀 가벼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통 수필을 제대로 써보겠다고 선언한 이상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소재에 따라서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다음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과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볼 건데요. 앞에 우리가 또 선생님들 다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이윤정 작가님 때 해보신 것처럼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이 포스트잇에 자신만의 질문을 적어 주시고 또 다 쓰셨으면 저희 스태프가 들고 다니는 보드 위에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질문을 우리 또 작가님께서는 5분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작성해 주신 분께는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조서를 선물해 드립니다. 5분까지 선물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작가님 혹시 책을 어느 정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여기 그 작가님들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10권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래요. 10권을 들고 와서 그냥 오시는 분들 다 줘야지. 이래가지고 또 10권을 더 가방에 넣어가지고 저보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관계자분한테 통화를 하니까 10권이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고 왔어요. 왜냐면 차를 안 가져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우편으로 붙여드릴게요. 네, 책 밀어내기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십시오. 포스트잇. 그
쓰시는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수필이 어떤 수필인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좋은 수필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진솔한 수필. 얼마 전에 이제 신춘문예 된 작가가 아버지의 직업을 다르게 표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작품에는 공무원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을 잘 하셔가지고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또 석수장이에요. 그러면 수필의 힘은 진솔함에서 나오는데 석수장에 들어야지.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했다가 석수장이라 했다가 이런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솔함에서 출발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글을 쓸 때 제 해석을 중심으로 써요. 누구나 똑같이 작품을 어떤 소재를 본다고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늘 질문을 하죠. 내 작품은 문학인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문학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문학이 되면 남들과 다르게 쓰죠. 다르게 아까 공장의 뒷모습 같은 것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겠어요. 나 제주도 갔더니 공장의 뒷모습 봤어. 야, 보기보다는 안 좋더라. 좀 날개도 좀 부러지고 색깔도 좀 희미하더라. 야, 뒤에는 별로던데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작품인데 네, 거기에서 저는 숨은 노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수많은 뒷면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봤으니까요. 앞에서 하려는 달래 그 뒤에 노력. 네, 그렇죠. 모든 게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작가님, 오늘 오신 분이 모두 몇 분일까 볼까요? 울산에 오신 분 빼면 한 14분 정도 되시는데요. 혹시 우리가 랑랑 주점 책을 우리 가까이 계시는 이 주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일단 5분 선정해가지고 드리고, 그죠? 나머지는 또 배산작은도서관에 보내주시면 배산도서관 관장님께 또 맡겨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은 다 책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작가의 어떤 다른 이미지 이런 건 좀 표현은 이제 작가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예. 저기 수필집 중에 쓰신 수필 중에 이것은 이 작품만은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영주일보 당선 작품은 황동나비 경첩이에요. 예. 그 경첩 아시죠? 우리 예, 안경에 예, 다리를 닫았다 예, 여는 예, 것도 예. 경첩이고, 예. 그게 이제 엄마 아버지의 경첩 관계고, 저도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서 쓴 게 황동나비 경첩이 있고요. 그거는 좀 기존에 쓰인 뭐랄까 작품의 형식을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굽은 좀 새로운 스타일로 쓴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평이 어땠냐면, 별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이 썼네. 왜냐면 수많은 당선작들이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그게 뽑혀서 좀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왜 좋은 작품을 두고 이런 게 뽑혔지 했는데, 그런 걸 새로운 스타일을 좀 아직까지는 맡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모전보다는 자유로워서요. 그래서 굽도 괜찮고 라그랑 주점도 괜찮습니다. 네. 안에 카푸아적인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네, 8장밖에 없습니다. 실망입니다. 저는 아니,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첫 번째 질문 뽑아주시겠습니다. 쓰세요.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고 또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 거 있죠.
놀아야죠. 아. 여행을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요. 소설책. 아. 왜냐면 소설책은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스토리 따라가면서 쭉 읽으면 돼요. 놓으시면 됩니다. 그 책을, 내 책을,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근데 이제 어떤 걸 잡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모든 자료들이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작품이. 그래서 억지로 쓰지 말고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써야지 이건 아니고요. 내가 쓰고 싶은데 안 써질 때는 그냥 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찾아와요. 네, 다음 작품. 다음 질문. 질문 네. 나가신 것 같아요. 질문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는요. 오늘 양정우 선생님 계속 걸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필의 세계관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언어 사용에 대한 견해는? 수필의 세계관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필은 우리 삶이 소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필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제 작품을 책을 한번 읽고 나시면 저하고 엄청 친해진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다 담겨 있고 작가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세계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쓰자. 발표할 때는 나 이거 부끄러운데 이게 뭐 청탁이 들어왔는데 보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보내고 이거는 저는 없거든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약간 미리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새로운 원고가 청탁이 들어왔다 이러면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하면 자신이 없으면 시간을 더 벌어요. 그때는 좀 힘들고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끌다가 네 보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필의 세계관은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내자, 발표하자 이거예요. 그다음 언어 사용은 어릴 때부터 이제 특히 남성분들은 이걸 잘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보면 제가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냥 우리 이러잖아요. 미숙한 것 같아요. 언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다정하게 풀어서 말하는 걸 배웠더라면 그렇게 말할 텐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꽤 없이 말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언어를 이제 우리 TV에 보면은 좀 많이 좀 거칠게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멘토 같은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이 됐나요? 어떤 사람은 네. 권옥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약하신 엄마가 걱정되어 일도 프리랜서로 바꾸고 연애도 안 하면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좋긴 하지만 저만의 삶에 더 욕심을 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친정엄마는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1급이시거든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친정 언니가 돌보고 있죠. 근데 저는 언니를 보면 존경해요. 왜냐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언니는 모든 포커스를 엄마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하고 또 웃으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임은 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돌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걸 반찬을 뭐 사든 하든 들고 가서 언니를 즐겁게 한 10번쯤 웃기면 뿌듯하고 5번쯤 웃기면 저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어머니가 계속은 계시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연연해 하면 후회가 있고 미래에 집중하면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현재 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하시고 그 대신 엄마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좋아하면 책을 읽거나 뭐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근데 이게 전부 다 밑받침이 되어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든 뒷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누가 하셨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수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수필 쓰기는요, 쓰면 쓸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자기 얘기를 써야 되거든요. 저는 늘 얘기해요. 수필을 쓰는 것은 보험하고 똑같아. 가족을 다 팔아야 돼요. 엄마도 팔고, 아버지도 팔고, 동생도 팔고, 다 팔아야만 글이 되잖아요.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써야 제일 그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서사 쓰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최종심까지는 몇 번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팔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다 쓰고 나, 엄마 얘기 다 쓰고 나면 이제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사유수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는 뭐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는 다 아시니까 좋지 않은 수필은 읽지 마십시오. 이걸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수필이라고 선정해 놓은 것만 읽으면서 눈을 좀 높이시고 내가 쓴 게 근데 또 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을까 읽으면 나도 요 정도는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작품 맞아요. 근데 읽어보면 지 글이나 내 글이나 다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증되지 않는 수필 있죠. 그런 거는 과감히 버리시고 왜냐하면 저도 수필가지만 단순 수필 잘 안 읽습니다. 재미없어요. 고백합니다. 너무 솔직했어요. 네. 정말 시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자, 네, 아직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 사이 균형을 위해 작가님의 기준 가치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 도서관에 우리 관장님은 제가 김치를 이제 우리 김장김치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딱 들고 자르려고 하면 작가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이러면 잘 못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불안한가 봐요. 주변에서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동행하신 분도 그 무거운 책 자기가 들고 온대요. 저보다 더 빼빼하면서 아니 내가 들 수 있다고 내가 들게 이래가지고 오는데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화대가 어딘데? 그래, 나 서울 좀 왔어. 그런 걸 좀 말하고 다니자. 아니 제가 뭐 그분한테 뭐 어디 간다고 남편도 아닌데 뭐 내가 어디 간다고 보고해야 될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신혼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름에 그 사각 팬티만 입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언제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이제 좀 처리를 해놓고 나가는데 문 불쑥 열고 들어와서 누구 아빠 들어와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편의점 입고 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시간을 좀 정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이래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온 분들 얘기를 하자면요. 이 비 오는데도 부산까지 와줬어요. 상당히 감사할 일이죠. 시간을 하루 종일 잡아먹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근데 또 저분들은 또 이래요. 제가 자기가 뭘 하나 갖고 왔어. 그럼 이걸 더 붙여서 저를 줘요. 이거 아니 나 있어. 먹어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서 그거하고는 또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일단은 상대가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수긍을 해주는 그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건 하나 좀 읽어드릴 자랑 같아서. 네. 작가님 구수하고 매력적인 토크쇼 단번에 팬이 되네요. 앞으로 100세까지 진솔한 작품 부탁드려요.
작가님한테 힘이 되는 말씀. 척수 동아리 회원이십니다.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우리 두 분의 작가님들과 북토크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작가님의 첫 책과 함께 북토크를 진행해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꽉 찬 기분이 듭니다. 제가 또 북토크 이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네. 올해 이번에 2023년 문학 나눔 보급 사업의 나의 첫 프로젝트 라이팅 온 북스는 북토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 박람회, 도서 전시회, 또 성가 공유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선정 도서 및 작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다양한 작가의 북토크가 여러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북토크나 문학,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학 나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북토크에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꼭 뒤에 있는 저희 스태프를 통해서 굿즈 수령해 주시고 친필 도서 또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도 말씀해 주시면 증정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북토크 사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 북토크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